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짧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부지런히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빙긋 웃어줍니다. 점점 낮이 짧아지는 요즘은 따끈한 오후의 볕이 고맙습니다. 오늘 정우사진 공방에서는 평범한 사진에서 탈피하고 싶어 몸부림쳤던 2020년 초가을 어느 날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빛이 그려내는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피카소가 보면 피식 웃었을 일이지만 나름 진지하게 땀 흘리며 흙바닥에 엎드리고 뒹굴면서 촬영을 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언제부턴가 평범한 사진이 심심해졌습니다. 사진이 꼭 뭔가를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진이 밍밍한 것 또한 심심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어내는 것 또한 심심합니다. 요즘에서야 찍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찍는다는 것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태까지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을 즈음 구절초가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읍의 구절초 축제라도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가까운 인천대공원에 갔습니다. 구절초가 피어있는 식물원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볕에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마음에 일찍 나섰는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물이 그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모두 떠난 줄 알았던 장미가 드문드문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를 몇 송이 찍었습니다. 사진 촬영의 컨셉은 새로 장만한 렌즈 적응하기입니다. 갖고 싶었던 렌즈를 운 좋게 장만했습니다. 형성 렌즈라고도 하고 무채색 렌즈라고도 부른답니다. 제가 소프트한 사진을 찍으니까 지인이 그에 맞는 렌즈를 소개해 줬습니다. 부드럽게 찍히기도 하고 빛에 반응하여 빗방울이 아주 많이 생기는 렌즈입니다. 1920년대에 사용되었던 형성 렌즈이고 완전 수동은 당연하고 조리개가 없습니다. 렌즈 자체는 굉장히 밝고 피사체를 아주 소프트하게 표현해 줍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모든 피사체들을 촬영하기도 하고 빛을 이용해서 빗방울의 번짐을 촬영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절초가 피어있는 꽃밭에 앉아서 피카소를 흉내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피카소는 붓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고 빛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요. 피사체를 내려다보고 45도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와 태양과 렌즈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놓고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역광 사진입니다. 역광은 태양과 렌즈 사이에 피사체가 있어서 피사체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절초와 같은 흰색이 드는 피사체는 노출을 조금 밝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절초는 깨끗한 흰색입니다. 역광이 되면 빛에 가려져서 어두워지니 정상적인 노출에서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거지요. 빛을 따라 렌즈를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빛은 직선이고 피사체는 식물입니다. 렌즈는 약간의 곡선입니다. 이 셋의 조화를 잘 이용하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 촬영을 합니다. 구절초가 화단에 피어 있어서 땅과 가깝고 역광으로 하늘을 바라보려면 거의 땅에 엎드리다시피 해야 합니다.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고개만 하늘로 향하거나 옆으로 누워 카메라를 땅에 대고 렌즈만 하늘로 향하게 하면
렌즈와 구절초와 태양이 일직선상이 됩니다. 구절초의 움직임에 따라 렌즈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빛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렌즈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반역광도 사용해 봅니다. 빛이 렌즈로 들어오다가 구절초에서 한번 산란을 하고 그 빛이 렌즈에서 미세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작은 빛 언저리가 다시 생깁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렌즈를 조금씩 움직입니다. 빛의 둥근태가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빛은 다른 느낌의 그림을 더 많이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난해하기도 하지만 이런 이미지를 포토샵이 아닌 한 번의 셔터를 눌러서 촬영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피카소는 많은 그림을 남겼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 그림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냥 저 스스로 만족하면 되겠죠. 뭔가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사에 점점 빠지면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사진이면서 사진이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찍어보고 싶고 포토샵의 합성이 아닌데 포토샵으로 뭔가를 했을 것 같은 사진을 찍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채색 렌즈, 소프트 렌즈에 관심이 생기고 그 렌즈로 찍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에 제 손에 들어온 렌즈는 형석 렌즈라고 하더군요. 100년 전쯤에 사용하던 렌즈인데 렌즈 알이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팅이 되지 않아서 빛의 반응을 더 잘합니다. 플레어나 고스트, 하레이션을 그대로 살려서 찍고 싶으면 코팅이 되지 않는 렌즈를 쓰면 되겠지요. 그것이 아주 오래된 렌즈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고 있는 렌즈는 태양과 마주보면서 생기는 빛들을 없애주는 코팅을 해서 맑고 뚜렷하게 잘 나옵니다. 코팅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 고급 렌즈군을 정하기도 합니다. 코팅의 기술에 따라 화질이 결정되기도 하는 거지요.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무채색 소프트 렌즈는 조리개도 없고 아주 밝으면서 소프트합니다. 꿈속을 찍는 렌즈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선명하지 않지만 이미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피사체와 렌즈 사이에 얇은 막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초점도 잘 맞는 편이어서 엄청 마음에 듭니다. 너무 밝고 조리개가 없어서 이 렌즈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까 고민했는데 렌즈의 조리개를 손수 만들어 주시는 지인 덕분에 완벽한 렌즈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얇은 강철판에 구멍을 뚫어서 조리개를 개방하고 조이듯 몇 개의 조리개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정말로 200년 전의 사진 작가가 작업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아파트 정원에서 한두 시간쯤은 충분히 잘 놀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있는 그대로 찍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도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밋밋한 사진은 싫고 획기적인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노출 촬영을 하고 다중노출 촬영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방법의 사진을 촬영하듯 본인의 취향에 따라 그에 맞는 컨셉을 잡고 촬영하면 되겠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몰입할 줄 안다는 것이 진정 취미를 즐길 줄 아는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에서 누군가가 표현한 문장을 그대로 쓰면 표절이라고 하듯 사진도 그래야만 한다고 혼자만 생각합니다. 누군가 찍어서 공모전에 상을 받고 누군가가 또 그와 흡사한 이미지를 찍어서 내 작업이라 하면 창작의 발전이 더디겠지요.
누군가는 코끼리의 전체를 찍고 누군가는 코끼리의 눈썹을 찍고 또 누군가는 코끼리 털을 역광으로 찍어서 억새가 일렁이는 민둥산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는 네 발과 코가 길고 꼬리가 있다는 박제된 이미지를 고집하는 부분에서 미세하게나마 변형의 시선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피카소를 닮아보고 싶은 마음에 두서없이 주절거렸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